간병인 보험 이 회사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 준비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 그리고 보험료 비교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간병인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우선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간병이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 또는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아팠을 경우 가족한테 간병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간병인 보험 필요성을 느끼시고 알아보시기도 하고 준비를 하지만 만약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가족이 간병인 대신 직접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간병인 상품 중에서 가족이 간병을 해줬을 경우에도 그 인건비는 가족이 직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약관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곳이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족 간병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년마다 상승하는 간병인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인건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현재 제 친구도 시아버님이 입원을 하셔서 하루에 13만 원의 간병비인 일당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간병비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해 왔고요. 앞으로 간병인 인건비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입한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 금액이 약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보험을 가입하고도 앞으로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지만 향후 보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체증형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5년마다 10% 체증, 또 어떤 회사는 20년 납입 기간 이후에 200% 체증, 또 어떤 회사는 5년마다 120%, 150%, 180%, 200%까지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형 플랜보다는 체증형으로 선택하셔서 세월이 지나면서 간병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요양병원 보장이 높은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양병원은 대부분 2만 원, 3만 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곳들도 존재하고요.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체증형이 불가한 곳들도 존재를 합니다. 최근 제 지인을 보더라도 어르신들은 오히려 일반 병실보다는 요양병원에서 더 오랜 기간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간병인 사용료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 금액이 높은 곳 그리고 일반형이 아닌 체증이 되는 곳 또한 저렴하게 요양병원을 중복으로 가입되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간병인 보장 기간이 365일 중 180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81일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간병인 사용 일당은 1년 중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181일 이후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을 갖습니다. 물론 면책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장이 시작되지만 하루에 15만 원씩 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180일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일반 병원 180일 이후에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후에 또 18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시 일반 병원으로 18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이동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81일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상 구성 시에 181일 이후부터 보장
보장이 필요한 분들은 같이 넣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간병인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사, B사, C사 세 군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사는 5년마다 10% 체증 플랜과 납입 기간 이후에 200% 체증이 되는 플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또 B사는 10년까지는 5년마다 120%, 150%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200% 체증이 되는 플랜입니다. 또 C사는 20년 동안 5년마다 120%, 150%, 180%, 200% 체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기간마다 오르는 체증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요. B사는 15년 차에는 체증을 안 해주고 있고요. C사는 5년마다 20년까지 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특약의 경우에 A사는 간호간병 가입 금액의 일부만 체증을 해주고 있고요. B사는 아예 체증이 안 되고 있어요. 또 C사는 간병인 사용과 똑같이 5년마다 20년까지 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호간병까지 체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C사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은 처음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출시되었을 때는 보통 보장 금액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A사는 2만 원, 3만 원 정도로 가입이 되었다가 현재는 5만 원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5년마다 10% 체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B사는요. 처음 간병인 상품 출시했을 때 요양병원 보장이 5만 원까지 가능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회사인데요.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0년까지는 5년마다 120%, 150%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200% 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C사 같은 경우에는요. 요양병원이 A사와 B사와 동일하게 5만 원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단 A사와 B사가 다른 게 20년까지 5년마다 120, 150, 180, 200까지 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180일 이후에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80일 이후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A사, B사, C사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아직 C사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간병 보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위 세 군데 회사들을 모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A사, B사, C사 보험료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세 개의 회사의 보험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모두 체증형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간병인 사용 일당 181일까지 그리고 181일 이후 보장과 간호간병까지 넣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남녀 55세 사무직 A사는 4만원에서 45,000원 선이고요. B사는 32,000원에서 5만원 선, C사는 4만원에서 4만원대 후반대 선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B사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B사가 A사와 C사에 비해 간호간병 보장은 체증이 안 되는 부분과 간병인 사용 일당 구간별 체증 부분이 5년에 120%, 10년에 150, 20년이 되었을 때 200% 되지만 15년 구간은 체증이 안 되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보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B사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연령대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요. A사, C사, B사 순으로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분은 B사가 가장 보험료가 비싸긴 하죠. A사의 경우는 납입기간 이후 20년이 되었을 때 200% 체증을 해주기 때문에 B사와 C사에 비해 단점이 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보장의 경우에는요. 전체 금액이 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체증을 해주기 때문에 C사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A사와 C사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내용 부분이 중요하시다면 C사로 하시는 것도 현명하실 듯 합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 준비 시 어떤 회사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나의 직업이나 경력, 내 상황에 따라서 추천하는 회사는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리쌤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쌤이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